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에 그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우리에 대한 또는 전 지구적 대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가 지금 진행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중국과의 갈등을 이제 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코로나19 이전에 사실 이제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을 강조하면서 관세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국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약간 경계하면서 이제 많이 싸웠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책임을 많이 묻고 또 뭐 우한에서 사실은 우한 수산시장이 아니고 우한 그 실험실에서 이게 이제 발생했다고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하고 그런 강력한 요인들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중국의 책임을 묻고 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 쪽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갈등들이 사실 전 지구적인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대안 모색에 있어 우리가 사실은 전 지구적 연대가 필요한데 사실 장애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참 왜 중국과 미국이 왜 저럴까? 좀 서로 함께 협력하면 안 되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또 보면은 이제 미국 쪽에는 또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가 생각하기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최근에 쓰던 이제 그 반트랜스 휴머니즘적인 인간 향상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인간 향상의 가장 큰 지금 이 시대의 위험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이전에 역사의 종말이라 해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1980년대에 결국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결국 그 해결주의자죠. 그 역사의 어떤 결국 종말적 서사는 결국 그 시장 자유주의 또는 이제 민주주의 체계로 변형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사실 당시에 뭐 정치가들이랄까 클린턴이랄까 이런 사람들 모두 후쿠야마가 동의했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역사는 바로 종말론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계 쪽으로 바뀐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중국의 돈이 흘러 들어가고 협력이 강화되면은 중국도 결국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계로 바뀌면서 서로가 연대와 협력하면서 뭐 잘 굴러갈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중국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랄까요? 굉장히 그런 맥락에서 엄청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설국열차에 굉장히 그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적인 접근으로 더 강화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2016년도가 10년 지나가면 어떤 얘기가 냐면은 결국 자기들이 넘버 원이 될 것이다. 넘버 원이 되고 자기들이 결국 이제 뭐 정말 한 2049년 정도 되면은 세계 뭐 탑 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담론들을 이렇게 펼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돼서 미국이 어떤 질투심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국을 막 경계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자꾸 미국은 중국을 경계하는가? 첫 번째는 미국이 왜 그 중국이 탑 1이 되면은 그 굉장히 이제 그것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질투심 때문에 미국이 싫어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데 중국이 탑 1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뭐냐 하면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설국열차 그 윌퍼드 첼시처럼 세계 탑 1이 된다면은 전 세계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당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자유민주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이 탑1이기 때문에 그쪽에 붙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가 권위적이고 전체주의 시스템보다 더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더 이제 옳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가 정당하기 때문에 추구한다면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중국이 이처럼 중국 자체 1위 되는 걸 우리는 미국처럼 싫어하지 않지만 중국이 영화 설국열차처럼 그 굉장히 권위주의적 전체주의 시스템이 되면서 세계를 지배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통당하게 되고 어떤 그 압제를 당한다면 그 자체가 정당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을 사실 우리도 경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후쿠야마가 어 이제 역사는 이제 결국 그 자유민주 체제를 바뀌는 것이 종말론적인 어떤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 안 같고, 어쩌면은 후쿠야마의 말은 달리 전체주의적 권위 시스템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전체주의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닉 버스리 말하는 것처럼 강인공지능에서 인류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뭐 빅데이터나 강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중국은 더욱더 감시 체제를 강화시키면서 전 세계 탑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인 어떤 질서 가운데 강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약간 경계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정말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경계한다면 우리도 굉장히 합의하는 그런 동의한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또 유럽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유럽도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후쿠야마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에는 역사 좋은 말에서는 이제 뭐 이제 전 세계가 그런 이제 자유민주체로 간다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은 그 역사 종말에서 약간 수정하면서 이 세계 가장 큰 위험은 뭐냐 하면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향상을 추구하는 그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후쿠야마가 이 트랜스 휴머니즘을 경계하면서 생명 보수주의자죠. 이제 후쿠야마.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그 위험성을 강조하는데, 닉 버스럼처럼 결국 이제 이 닉 버스럼은 러스커발 같은 그런 트랜스 휴머니즘은 굉장히 그 기술 낙관주의자 아니고, 과학기술을 우리가 굉장히 발전시키지만 굉장히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누가 옛날에 그 80년대, 90년대 누가 있었죠? 위험사회론을 말하는 울리백처럼 우리가 굉장히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한다는 그런 한스 요나스가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굉장히 책임 있는 자세를 중요시하겠는데, 그래서 닉 버스럼은 뭐냐면 어떤 시각을 하냐면은 굉장히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했을 때 바이러스균에 의해서 인간이 멸절을 하실 때 혹성 탈출해 보면 인간이 멸절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냐면 영화 매트릭스처럼 정말 강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압제를 당하고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뭐냐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도덕적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사실은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닉버스는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있지만 그런 건 굉장히 위험에 굉장히 민감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양극화 사회가 올 수 있다. 이제 휴먼보다 호모 사피엔스 포스트 휴먼이 훨씬 더 유전자 계급, 뭐 여러 가지 사이보그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계급적으로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엄청난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든지, 또는 이제 약간 탈정상과학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인간 향상을 추구하는 나노 기술이라든지 유전자 조작 기술이라든지 사이보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 비용,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 비용을 갖다가 정말 측정 불가능한 굉장히 엄청난 위험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트랜스 휴머니즘을 반대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후쿠야마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그런 어떤 공리주의적인 위험 비용 분석이랄까 어떤 또는 탈정상과학 상황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 비용이 있다. 그런 차에서 이제 그 인간 항상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인간의 그 본성, 인간 본성을 이제 바꾸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이제 훼손한 걸로 봤어요. 그는 이제 하버마스처럼 인간의 어떤 다음 세대 자율성을 훼손한다. 또는 어떤 그 마이클 샌달처럼 인간이 굉장히 이제 생명 선물로 보지 않고 너무 정복적 태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겸손이라든 여러 가지 책임과 연대의 덕을 잃어버린다. 그런 게 아니고 인간 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엄청난 위험이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후쿠야마가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X라는 어떤 그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 본성은 그게 이성적이든지 자유의지든지 어떤 감정 특징이었는데 과학기술로 다 해명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성을 갖고 있지만 어떤 그런 X라는 그 본성인데 그 본성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을 우리가 만약에 바꾸거나 변경했을 때는 인간이 그 굉장히 존엄성이 훼손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그 자체가 너무 큰 위협이라는데 사실은 그게 그 뭐냐면은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진화론 입장에 보면 인간이 이제 진화를 해왔잖아요. 진화를 했는데 어떤 역사적 시점에서 이 본성이 있을 거고 이 본성을 이제 과학기술에서 향상시키는 게 그게 굉장히 존엄성을 훼손시킨다는 게 그럼 뭔가 이 어떤 엑스라는 본성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건데 그 때문에 그걸 이제 향상시키면 안 된다는 그 자체가 어떤 그 휴움 이유로 또 무어 같은 사람이 말했던 그 자연주의 오류 이제 그를 이제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연종이라는 이 사실 진화 상태에서 사실 근데 이것은 좋다. 근데 바꾸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사실에서 당이 이끌어내는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 있고 꼭 진화론이 아니라도 창조론이라도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신은 인간의 신의 형상을 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이 이런 생물학적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은 또 뭐 잘못됐다. 이것 자체도 또 자연주의 오류를 또 범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근데 이제 저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후쿠야마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위협이 된다. 인간의 본성을 좀 바꾸는 것이 그래서 인간을 향상시키는 것이 엄청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사실은 동의하기 힘든데 오히려 위험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역사의 종말이 오지 않고 역사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는 좀 더 중국이 민주적이고 어떤 그런 시스템을 변하기로 했는데 점점 사실은 권위주의적이고 또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설국열차 같은 시스템, 빅브라더 감시 사회를 가지고 그런 질서를 갖다 전 세계에 굉장히 강화시키는 것은 꼭 우리가 이제 미국적 입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좀 이것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되게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자기 대선을 생각해 가지고 정신부사 투사랄까 자꾸 이제 어떤 면에서는 중국을 과잉 어떤 세게 때린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서 정갈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양상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당화할 수가 저는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좀 미국이 바뀌어야 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중국 자체도 보면은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들 분명히 문제가 있고 연구원리나 생물윤리 차원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은폐하고 또 어떤 미디어 쪽에서 소통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그걸 담론하고 또 전 세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민주주의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또 어떤 위험성들을 그대로 공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그 너무나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또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이번에 코로나19를 대처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런 방식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위협되는 어떤 그런 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의 정치권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그 뉴욕 같은 어떤 그런 이제 기업 중심 또는 그 실리콘밸리 LA 그쪽에 그 동부 쪽에 실리콘밸리 쪽은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지만 워싱턴 그쪽의 미국인들은 좀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런 차원에 대해서는 중국이 좀 변화되면 좋겠어요. 중국이 좀 더 권위주지 않고 저는 이제 좀 전체주의지 않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전 세계와 좀 소통하고 개방성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고 미국도 사실은 좀 너무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아메리칸 퍼스트랄까 미국 예외주의랄까 또 그런 맥락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그 강화하면서 미국 이해 관심 가운데 중국을 괴롭히는 것들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위협 요소가 되는 것이 뭐냐 중국의 그 권위주의고 어떤 전체주의 그런 태도들 그다음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태도가 굉장히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 연대를 위해서 굉장히 좀 저는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 지구적인 어떤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양국가의 태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그래서 지향해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 얘기할 필요가 있고 이런 어떤 그 보호무역주의랄까 자국 이기주의랄까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국가 이기주의적으로 이제 양국가가 대처할 때 사실은 이제 전 지구적 재난이랄까 경제적 재난과 또 어떤 제3세계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의료 어떤 붕괴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유럽도 사실은 의료 붕괴 상황이 있지만 이걸 해결해야 되고 사실 지금 저는 그러나 좀 시간 가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3세계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두 힘센 두 나라의 그 태도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게 큰 위험 요소고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닉 보스럼은 뭐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멸망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감시 국가랄까 권력을 가진 그런 전체적 국가가 소유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 인류가 이제 또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국은 좀 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 그런 어떤 체제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제가 얘기를 듣지만 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저 중국은 강할 때는 중앙집권적이 돼야 된다. 만약에 민주주의를 허락하면 옛날에 그 5, 16 그런 시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막 쪼개질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좀 중앙 집권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을지라도 좀 더 민주주의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미국도 사실 좀 더 글로벌 리더로서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좀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전 지구적 위협 요소를 우리가 많이 좀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